중국 관련돼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 유튜브는 뭐 어쩌고저쩌고 부정적인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를 너무도 많이 배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혹심 의문에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중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위기, 우리의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군으로 황당하게 중국을 인식하는 게 너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고, 저희 스픽 차이나만큼은 있는 그대의 중국을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해서 보여준다. 말도 안 되는 와전하는 그런 분들의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을 저희들이 하나씩 체크하면서 과연 그럴까요?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브젝션. 大家好，我是小满。韩国媒体天天唱衰中国，连韩国学者都看不下去了。宇秀根狠狠地批判道：“中国崩溃论都喊了30年了，中国崩溃了吗？多看看韩国自身的问题吧。我们因为偏见错失了多少发展机遇？”接下来，让我们一起听听这位韩国学者是如何痛心疾首的想要骂醒韩国人的。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에서 한 유명 기자, K씨, 이 한 유명 기자가 중국 관련된 어떤 해설을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기자의 명성에 걸맞게끔 제대로 정확하게 해설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브젝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뭐 싫거나 뭐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닌 건 아니다. 보도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의 반론 제기에 또 반론을 제기하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 유튜브 달란트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주식 투자라든가 다양한 투자 같은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든가 소중한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지 않습니까? 정확한 소식을 토대로 거기에 투자를 할까 말까 해야 되는데, 중국 관련돼서는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와전된 얘기를 정보라고 소식이라고 하면서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거나 투자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정말 잘못 유도하는 것도 적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달란트 투자의 5월 20일 또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요, 이란 전쟁보다 끔찍한 대참사, 중국 지금 쫄딱 망할 판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란 전쟁보다 끔찍한 대참사, 중국 지금 쫄딱 망할 판이다. 라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동영상을 올린 사람은 김진 채널 A의 앵커이자 기자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나와가지고 채널에 입사해서 쭉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 동영상에도 중국 측에 취재를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취재를 하긴 했겠죠. 기자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대상한테 취재를 한 게 맞을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쪽 얘기를 갖다가 듣고 취재했다고 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취재를 한다면은 정말 광범위하게 다양한 사람들, 이쪽 의견, 저쪽 의견을 골고루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성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김진 기자가 이 달란트 투자 5월 20일자 동영상에서 주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미국의 이란 압박은 중국의 에너지 통로를 겨냥한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침체, 그리고 지방 부채, 청년 실업, 이런 것 문제가 누적이 되면서 중국도 이란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란을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중국은 또 위험하다. 끔찍한 대참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보다 더 끔찍한 대참사, 쫄딱 망할 판이다. 중국 붕괴, 중국 위기. 그놈의 중국 붕괴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왜 중국 붕괴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저 사람들 저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중국 붕괴해주세요, 붕괴해주세요, 천지신명이요.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중국은 붕괴는커녕 너무 계속해서 성장만 합니까? 중국이 너무 야속합니다. 근데 제가 저런 분들이라면요,
나 뜨거워서 창피하고 더 이상 이런 말 못할 텐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합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십시오. 먼저 미국의 이란 압박은 결국 중국 견제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견제도 일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중국 견제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일각에 그러니까 기승전 중국입니다. 예, 뭐든지 A, B, C 하면 나중엔 꼭 중국이 나와요. 이란도 중국, 베네수엘라도 중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분 얘기하는 거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도 치고 그것도 중국 때문에 친 거고 이란 친 것도 중국 때문에 쳤고 예, 그렇게 하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 촬영했을 때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한 후인지 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이 시각이 어찌 보면은 전형적인 그 부류 사람들이 시각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붕괴를 오매불망 바라는 하지만 번번이 야속하게도 중국이 그 희망을 들어주지 않는. 자, 중국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PD. 네. 중국이 이란 쪽 중동에서 원유를 많이 에너지를 가져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또 아는 것은 중국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에너지 수급을 다각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갖고 오는 원유는 중국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몇 퍼센트 정도이고 중국은 또 예를 들면 인프라라든가 주요 기간 산업망에서는 풍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런 쪽을 지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중국의 에너지 이란 쪽, 중동 쪽에서 가져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막강하길래 그 중국을 숨통을 끊기 위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전체 원유 수입 비중을 보면은 중동이 한 40%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이 여기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38만 배럴 정도고요. 전체 수입 비중이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를 보면은 더 적어요. 39만 배럴. 전체 비중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6.5% 가지고 중국이 명줄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버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혹세무민하려면요, 여러분들만 계속 따라다니는 정말 내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한 그냥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무슨 빠라고 합니까? 무조건 뭘 얘기하더라도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더 양식이 있고 두뇌 활동도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아래 하게끔 만들려면요, 명확한 데이터 수치를 제시하십시오. 중국이 중국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미국이 이란을 견제했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몇 %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더 중요한 국가 기관망 같은 경우는 이미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자력으로 충분히 많이 해결하고 있고, 물론 중국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지만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걸 갖다가 중국의 목줄을 조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말 너무 횡행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점점 더 정남이 떨어지게 만들고 점점 더 중국을 갖다 호기심 위주로만 바라보게 하는, 지금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에서 저렇게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미국조차도 경계심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전 세계 국가에서 중국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중국을 우리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해 나갈지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 중국과의 적어도 윈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해야 할 판인데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만 듣고 그걸 듣고 중국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자,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위기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내부 분열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떨어졌다 해서 그것이 중국이 붕괴가 되고 위기다. 이런 논조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키가 한 달만 지나도 쑥쑥 크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경제 올해도 한 5% 정도 성장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사실은 거의 1년에 1조 달러 이상이 그 경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사실은 나쁜 성적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중국이 위기고 붕괴한다, 엄청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오바로 생각해요. 정상적인, 과거에 있는 선진 일본도 그렇게 겪었고 한국도 그렇게 겪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유지가 된다면 5%는 상당히 좋은, 중국 경제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는 5% 성장은 그래도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 봅니다. 네, 국제경제학의 기초 이론 중에 하나, 경제 성장 단계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 PD도 얘기했습니다만 전혀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막 성장할 수 있고 고성장이 가능하죠. 일본도 과거에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고, 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은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장 단계 이론인 것이죠.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나라는 예외적인 나라입니까? 중국도 처음엔 성장 여력이 엄청나게 많았죠.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질적 성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양한 성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중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승전 중국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지방 정부들의 부채, 지방 경제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도 내부 분열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혹은 미국 혹은 일본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한 1~2% 정도. 1~2% 정도 되겠죠. 예. 서구 유럽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가장 2025년 경제 성장이 가장 낮은 두 군데 지방을 얘기한다면요. 첫 번째는 랴오닝성입니다. 연영성. 3.7%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두 번째로 낮았던 곳은 하이난성입니다. 4.0% 성장했고, 작년에 경제 성장이 가장 많았던 곳, 중국 전체적으로 5%였는데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첫 번째가 티벳 자치구입니다. 시장이라고 하죠. 7%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장률이 높았던 것이 깐수성입니다. 5.8% 전후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자, 가장 낮았던 곳 랴오닝성도 그렇고 하이난성도 그렇고 3.74% 성장입니다. 우리보다, 미국보다, 서구 유럽 선진국보다, 일본보다 더 높았습니다. 저렇게 덩치가 큰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성장을 못하는 나라들이 자기들은 제대로 자기 발밑은 다지지 못하고 남들 갖다 중국을 갖다 그렇게 비난만 하고 욕한다는 거, 그것도 설득력이, 바라보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회, 우리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나는 무한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듣고 수십만 명이 그런 걸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또 투자를 해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소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유도를 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 중요한 정보라든가 소식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런 방송이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저는 국제관계 전문가지 국제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알아보고 찾아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중국은 부정적으로 까는 걸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안타깝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이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우리 김진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중국에 가니까 지방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요청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분 중국을 몰라도 그냥 보통 모르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중국 지방 정부는요. 40년 전부터 중국 방문 모든 외국 배경이 있는 사람, 그게 화교였던 외국인이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 가도 쪼샹 인즈라 하거든요.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유치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지방 정부의 그 분열,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 지방 정부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이 KPI가 있습니다. 그 미션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해외에서 온 손님이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다. 그것이 절대로 뭐 이 경제의 뭐 어렵다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PD 얘기한 것을 저도 중국에 살면서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도 이걸 듣고 이 PD도 좀 기가 막혔는데 저도 참 기가 막혀 아연실색했습니다. 아니 이걸 갖다가 지방 정부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중앙을 무시하고 우리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국 기업을 소개시켜달라, 투자 유치 좀 한국으로 타고 싶다라고 한다는데 이만큼 중국을 모르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2003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생활을 했는데 2003년 중국 잘 나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한국인이라고 저를 만나면 어떤 데서는요, 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고 싶은데 한국 기업을 소개시켜달라. 한국 지방정부하고 같이 다각적인 관계를 연결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연결해달라, 소개해달라. 저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데 많이 도와달라. 2003년서부터 제가 중국에 있는 내내 그렇고 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계속 그런 얘기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짜 1, 2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03년만 하더라도 20몇 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 기자는 정말 이 동영상을 그럽니다. 얼마나 중국 지방정부들이 힘들면은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길을 쓰고 나서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 경제는 정말 위험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창피해갖고 제 이름 걸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조금 더 좀 그 중국에 대해서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도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한 장점,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벤처마킹할 여지도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부각을 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폄훼하고 비웃기만 하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뭐 있습니까?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세는 빨리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중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경제가 힘들고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 쉽지 않다면은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국내외 여행을 나오는 중국인들이 매년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해외로 여행을 나갑니까? 나와서 중국 사회 혼란하고 골치 아프면은 망명이라는 것도 할 법한데 중국인들이 해외 여행 나왔다, 해외 나왔다 해갖고 망명했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너무 혹세무민하고 또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이 조그만 걸 갖다가 너무 침소봉대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관련돼서는요. 저희 스픽 차이나 TV를 보십시오.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 자신이 중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호적으로 생각해야지만 더 친해지게 되면서 윈윈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하기 때문에 저는 균형 심리를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지만도 않다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중파가 아니라 단순한 친중파가 아니라 친중파 중에 친중파라고 불리는데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중국에서 조금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가안보를 더 단단히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HPD? 오늘 주제?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투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투자를 정확하게 하고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은 정확한 팩트, 정확한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곡된 정보나 아주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만약 투자 분석을 하고 증권 분석하고 경제 분석한다면은 아마 하신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중국이 안 좋으니까 투자하지 마라. 근데 중국이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 돈 벌었다.
그러면은 못 안 한 사람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 그렇게 분석하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뭐 절대로 뭐 중국이 좋다는 얘기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중국이 진실을 전달하고 싶고 중국의 이런 진실 정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게 유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视频看完，小满能看到宇秀根学者那种从无奈、荒谬到最终出离愤怒的心态转变。作为一名长期观察中国的海外学者，他面对的不是理性的学术讨论，而是韩国舆论界近乎偏执的选择性失明。当他看到那些所谓资深记者拿着完全不沾边的荒唐逻辑，在投资节目里误导公众，甚至将中国地方政府热情的招商引资扭曲为经济崩溃、越权中央时，他的愤怒不仅是对专业主义沦丧的痛心，更是对韩国社会因偏见而错失发展机遇的焦灼。正如宇秀根和李成 PD 所呈现的客观数据，即使在西方唱衰的背景下，中国依然保持着约 5% 的经济增长，其增量甚至超过了许多发达国家的经济总体量。如果连辽宁、海南这样增速相对放缓的省份，其发展势头都能让高喊崩溃的国家相形见绌，那么这种唱衰究竟是在诅咒中国，还是在麻痹自己？严肃来看，这早已不是简单的学术争论，而是地缘政治博弈下的一场舆论战。然而，经济规律不以主观抹黑为转移，那些天天坐在演播室里算计中国什么时候崩溃的人，真正应该担心的，恐怕是自己如何在新一轮的全球竞争中不被边缘化。正如宇秀根所言，唯有摘掉有色眼镜，正视邻国的发展，才能找到共赢的战略出路。历史终将证明，抹黑别人照不亮自己的未来。在事实面前，崩溃论只会沦为国际政坛最大的笑柄。